네, 2차 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알아야 될 노동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취업규칙, 그리고 연장수당, 휴업수당, 그리고 연차휴가 정도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취업규칙. 이건 그냥 사내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복무 규정, 보수 규정, 징계 규정 등등 하여튼 사업장 안에서 다수의 근로자를 규율하는 법령 같은 거죠. 그런 게 있으면은 이름에 상관없이 저희 노동법에서는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사업장 10명 이상이면 의무예요. 의무적으로 써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10명 이하라도 쓸 수는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될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시간 되시면 확인해 보시고, 취업규칙에서 중요한 점은 이게 근로계약서보다 효력이 세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효력이 세니까 저희 강행, 보충, 적 효력이 있다라고 해요. 강행이라는 거는 이게 서로 안 맞으면 취업규칙을 적용시키고 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 그런 뜻이고요. 보충이라는 거는 그 무효가 된 내용을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땜빵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노동법, 법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단체 협약, 취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등이 있어요. 이제 이런 순서로 가서 더 강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단체 협약, 가장 세죠. 제일 위에 있는 게 당연히 법령이겠죠. 법령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법령의 내용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요한 것도 유리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근로계약에서 임금을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었다면 취업규칙에서 200만 원으로 정하더라도 이건 효력이 없다. 왜? 유리성 원칙, 근로자한테 유리한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이거는 그냥 뭔가 좀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장 내에서 항상 주재하고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한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취업규칙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해 두면 좋을 사항들 책에 보시면 보수규정도 있고, 보수규정은 왜 중요합니까? 각종 보수에 대해서 액수도 나와 있지만은 요건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요건에 따라서 어떤 금원이, 어떤 건 통상임금이 되고 어떤 건 평균임금이 되고,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징계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징계는 사유, 절차, 양정 세 가지의 균형이 다 맞아야 된다. 특히 취업규칙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징계위원회죠. 이거 위반하면 그 징계는 무조건 효력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퇴직 처리 요건, 예컨대 무단 결근을 한 3번, 4번 하면 무조건 퇴직한다. 혹은 다른 데서 겸업을 하면 무조건 퇴직 처리한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 치고 그런 게 있으면 조심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각종 휴직을 보장하고 있는지, 저희 육아 관련해서 육아휴직, 육아 출산 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업무상 재해 같은 걸로 산재 처리를 해가지고 휴업 중인 경우 재해 이런 것들 다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저희가 좀 궁금할 수 있는 거 병가라는 게 있죠. 병가 근로자들이 병가에 대해서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병가는 그냥 사업주가 도입하면 보장되는 거고 도입 안 하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각종 휴가 포상, 특히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조사에다가 딱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 가산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거는 상시 근로자 숫자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된다는 거 먼저 깔고 가시고요. 가산수당의 종류 여러 가지 있죠. 연장 가산수당, 야간 가산수당, 그리고 또 휴일 가산수당이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저희 법정근로시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40시간, 하루는 8시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을 하는 경우 적용되고요. 휴일은 근로자랑 사용자가 이날은 우리는 휴일을 하자 라고 정했는데 그날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컨대 주휴일이나 혹은 공휴일 같은 날. 액수 이건 요즘은 상식적인 얘기지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여러 가지 재행점들이 있어요. 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정 근로시간 초과했을 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법 내 연장 근로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예컨대 일주일에 35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나와서 5시간 더 하더라도 이걸 연장 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법정 근로 시간 내에 있기 때문에 연장 근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예외가 있죠. 첫 시간에 얘기했던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 하루 4시간씩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정했던 시간,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순간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얘만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얘네랑 얘네하고 조금은 성질이 달라서 중복이 가능해요. 예컨대 이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날이 휴일이었거나 혹은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겨서 근무했거나 하면 가산해서 거의 100%의 가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연장하고 휴일 같은 경우에는 겹치면 중복이 안 돼요. 이건 법에 규정된 바로는 8시간 이내면 50%, 8시간 이상이면 100%를 가산한다고 정해 놨습니다. 가산수당에서는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희 요즘 좀 핫한 이슈인 휴업수당이라는 게 나오죠. 이 휴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하지 않고요. 그냥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라고 하는 날. 예컨대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나오지 말라. 혹은 조퇴를 해라. 아니면 큰 사업장인 경우에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좀 힘드니까 이제 나오지 말고 잠깐 쉬자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평균 임금
70%를 지급해야 된다. 근데 휴업수당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업수당 관련해서 요즘 핫한 이슈는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장사가 안 돼서 우리 잠깐만 휴직을 하자. 무급휴직. 이거 가능할까요? 사실 법적으로 엄밀히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왜? 휴업수당은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 뭡니까? 법령에 보면 뭐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반대되는 거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너네가 이렇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그런 얘기죠. 휴업수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해서 우리 무급휴직하자 하더라도 근로자는 여전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아마 내년쯤 되면은 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냥 휴업수당 주고 거기 나와 있는 휴업수당 감액제도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좀 중요한 부분 연차휴가 다뤄보죠. 연차는 조금 특이해서 여러분들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되는 건 맞는데 이거는 1년 내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12달 중에 단 한 달이라도 아니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희 연차휴가가 뭔지는 다 알죠. 근데 요건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다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서 근로자가 1년을 딱 근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몇 개 생긴다 그랬습니까? 15개 생기죠? 근데 1년 미만인 근로자들도 쉴 권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을 개근하는 경우에 한 달에 딱 한 개씩 발생을 하죠. 그럼 1년 딱 채운 근로자는 몇 개가 생깁니까? 1년 미만 근로자 11개 플러스 15개 해서 딱 26개가 발생을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15개는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해서 2년 근속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총 25개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한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근로, 저희 출근율 이런 개념들이 중간에 딱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특히 연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0% 이상 출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1년에 80%도 출근하지 않으면 당연히 잘렸을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거의 1년 혹은 몇 개월을 쉬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컨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혹은 출산휴가, 혹은 최근에 나온 가족 돌봄, 휴직, 휴가 등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출근을 한 걸로 봐서 연차를 인정해 주기도 하죠. 다만 이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라고 한 경우 이건 조금 달라서 출근율은 100% 인정이 되지만 연차 일수를 깎아버려요. 예컨대 사업주의 명령,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딱 반년 쉬었다. 그러면 출근율 자체는 다 인정을 해주지만 그 다음에 연차는 7.5개밖에 안 생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복잡한 얘기지만은 이 정도로 끝내죠. 연차 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사용 수당. 연차를 근로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는 이유로 못 썼다. 그러면 돈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얼마를 받냐? 이게 딱 돈으로 바뀌었을 시점에 통상임금으로 받는다. 그럼 언제 돈으로 바뀌냐? 여러분들이 1월 1일 입사를 해서 내년도 1월 1일에 15개가 생기죠. 그럼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쓰지 않은 연차가 남아있다면 이때 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고 이때 돈으로 바뀌게 되죠. 기본적으로 연차는 다 이런 구조, 3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블록을 3개 나눠 가지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연차랑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타 중요한 거, 연차 대체. 연차 대체는 그냥 일하는 날에 사업주가 연차를 쓰게 만드는 겁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연차는 원래 근로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체도 너무 남용하면 안 됩니다. 연차 대체를 해가지고 연차가 부족해지면 근로자는 다음에 거에서 당겨 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당겨 썼을 때 중도 퇴사해버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한 반년쯤 전에, 그러니까 없어지기 반년쯤 전에 쓰라고 서면으로 독촉을 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을 경우에 돈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알아만 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연차 계산에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거,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입사일, 예컨대 7월 1일에 들어온 사람이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1년마다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이고요.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인 입사연도를 적용해서 무조건 얘는 1월 1일에 입사한 걸로 보고 연차를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에 비해서 근로자한테 불리해서는 안 된다 라는 원칙이 있으니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차 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3차 시 때는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성희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